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이 5가지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김병완 지음 아템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보이 5가지 법칙인 보이 생각, 습관, 법칙, 지혜, 지식의 비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의 비밀을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광불급의 법칙. 부자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미쳤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가난하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가면 결코 어제와 다른 삶을 살 수 없다. 어제까지 해오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던 방식, 즉 부자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다음과 같다. 죽거나 살거나 죽을 때까지 한다. 부자들은 한번 시작하면 적당히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든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 끝까지 하고 안 하면 끝까지 안 한다. 무슨 일이든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을 만든 법칙이다. 그저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으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낸다. 죽을 때까지 한다라는 정신이다. 이런 이유에서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불광불급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이것이 자신을 부자로 만든 법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부자들을 보라.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들이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지닌 공통점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다. 무엇인가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미친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칠 정도로 완전히 빠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능력의 부족이나 그것을 할 수 없는 온갖 근거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우리가 부자들의 법칙인 불광불급의 법칙을 따른다면 좀 더 강해지고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해진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이다. 부유한 자들이 부유한 것은 그들이 가진 고도의 적응력 때문이고 부자는 단지 그러한 우월성의 수혜자일 뿐이다. 한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의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의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칠 정도로 집중할 때 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잘 설명해 준다. 싱크빅의 법칙. 부자들은 모두 크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외형적인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대로 생각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부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고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해안이 있어야 크게 생각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과 다른 탁월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것을 실천하여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자가 되고 수익을 남기고 성공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험을 감수한 데 대한 보상이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고 모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싱크빅의 토대가 되는 전략이다. 싱크빅, 즉 크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과감해져야 한다.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 과감해져야 한다. 부자를 만드는 싱크빅의 법칙은 한마디로 크게 생각하여 벼랑 위에 자신을 세우는 법칙이다. 크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부자들은 모두 큰 숫자를 좋아한다. 재미있는 사실은 큰 숫자를 좋아하는 만큼 그만큼이 부자가 된다는 것이다. 부자들은 도전하고 모험한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많이 실패하고 더 많은 시련을 겪고 더 많이 넘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에는 부자로 살아간다. 싱크빅의 법칙이란 10번 실패해도 마지막 한 번을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어떤 활동, 행동, 도전도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빅싱크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부자와 빈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생각의 크기이다. 당신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인 것이다. 부자의 본질이 되는 토대는 큰 것을 품고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기에 작게 생각하고 작게 행동하고 작은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빅싱크는 불가능이란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다. 긍정을 넘어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이 빅싱크이다. 크고 풍요롭게 생각하면서 행동이 결합될 때 부의 폭발이 일어난다.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돈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에 대해 편협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번다 해도 올바르게 지키거나 관리하지 못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충분하면 돈을 벌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인생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가능하다. 돈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 돈을 그저 혐오하고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에도 눈이 있기 때문이다. 꿈과 목표의 법칙. 부자들은 모두 꿈과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위대하게 해주는 것은 꿈과 목표이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세와 마음가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차이는 결국 결과적으로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장자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은 새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지낼 양식을 준비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되는 이유는 가까운 숲으로 놀러 가는 사람과 백리길을 가는 사람과 천리길을 가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큰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작은 성공, 작은 부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도약하기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작은 성공, 작은 부가 그 사람이 이르는 최고의 도달점이 된다. 더 이상의 발전과 성장은 그에게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미래도 없다. 큰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빅토르 위거는 작은 생각이 작은 사람을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는 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작은 꿈이 작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 꿈과 목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꿈과 목표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의지력, 모든 노력을 꿈과 목표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다.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는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된다. 그리고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꿈과 목표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크게 성공하고 큰 부자가 된다. 크기의 차이는 유모의 차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정할 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대치로 정할 필요가 있다. 기회 포착의 법칙. 부자들은 모두 기회를 잘 잡는다고 하는데요. 미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주도한다. 부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부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잘 발견한다. 그 결과 새로운 발견은 곧 새로운 부의 창출로 이어진다. 기회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출해내는 것이다. 기회를 잘 포착하는 능력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기회를 포착할 줄 아는 눈을 평소에 뜨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절박함을 품으면 결국 그러한 눈을 뜰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내몰게 된다. 절박함은 곧 위기를 만났음을 의미한다. 그 절박함은 우리로 하여금 초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을 뜨게 해준다. 그 결과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생긴 것은 위기 순간이 닥치면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내고 보지 못하던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 말은 수많은 부자들이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는 시작점의 상황을 가장 잘 말해준다. 부자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기회를 잘 포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남들과 다른 생각, 엉뚱한 생각, 다소 괴짜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보면서도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남과 달라질 때, 즉 자기만의 길을 갈 때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다 해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부자들은 모두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인생 창조의 법칙. 부자들은 모두 스스로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심지어 인생을 재창조해 나간 사람들이다. 어느 두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인 그들의 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술주정뱅이에다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못난 아빠였다. 엄마는 오래전에 가출했다. 그런 결손 가정에서 두 형제가 자랐다. 20년이 지난 후 첫째는 아버지와 똑같은 술주정뱅이에 약한 여자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못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불우한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둘째는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이지만 둘째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신은 자라서 절대로 저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둘째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하며 만들어 나간 것이다. 둘째에게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했다. 둘째의 대답은 놀랍게도 첫째와 다르지 않았다. 불우한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두 형제 모두 불우한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한 명은 환경의 노예가 되어 환경이 이끌고 가는 대로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았던 것이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창조해 나간 경우이다. 부자들은 자신의 환경을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을 줄 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는 데 사용할 줄 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부자들은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이 책, 부의 5가지 법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